안녕하세요, 썰남주입니다. 오늘은 구피가 잘 걸리는 대표적인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피에게는 어떤 질병들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피는 키우기 쉬운 어종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의 공간과 여과력만 있다면 특별한 구조물도 수초도 바닥재도 없이 잘 살 수 있는 어종입니다. 이렇게 세팅과 관리 측면에서 편리함이 있는가 하면 구피 자체가 작고 약한 개체이므로 각종 질병에 잘 걸리고 그 질병 하나하나가 구피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피에게 잘 걸리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피의 대표적인 질병은 그 종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세균성 질병과 기생충에 의해서 생기는 기생충류 질병, 그리고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곰팡이성 질병입니다. 먼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세균성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균성 질병에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바로 에로모나스와 칼럼나리스입니다. 에로모나스균에 의한 질병은 배가 불룩해지는 복수병과 비늘이 솔방울처럼 일어나는 솔방울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로 에너지 대사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낮아져서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칼럼나리스로 꼬리가 타는 듯이 녹거나 아가미가 녹는 현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수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성 질병의 치료 방법은 광범위 항생제를 이용해야 하며 네오테라를 많이들 사용합니다. 세균성 질병의 원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와 수질에 의한 요인이 많으므로 초기 발견 시에 환수를 자주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안정제나 에너지 보존을 위해 소금욕도 초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와 더불어 환수와 소금욕까지 함께하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에 의한 질병입니다. 구피에게는 대부분 흡충류 기생충이 자주 발생합니다. 즉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 아가미나 꼬리에 붙어서 피를 빨고 죽이는 질병입니다. 먼저 아가미에 붙어서 피를 빠는 기생충은 닥틸로자이러스로 아가미에 기생하면서 흡혈을 합니다. 이 기생충은 자연 발생되지는 않고 대부분 외부 유입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니 초기 입양 시에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생충 때문입니다. 아가미에서 흡충을 하면 아가미 운동이 빨라지고 발색이 어두워지며 배가 마르는 등의 장염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치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염성 또한 높기 때문에 어항 리셋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리 흔히 발생하는 병은 아닙니다. 아가미 기생충이 자주 발생하는 병이 아니라면 정말 흔히 발생하는 기생충은 바로 지로닥틸러스입니다. 지로닥틸러스는 주로 꼬리나 지느러미에 기생해서 꼬리를 바늘처럼 뾰족하게 만드는 바늘꼬리병의 주범입니다. 특히 면역력과 체력이 낮은 치어 때에 자주 발생하며 어미에 의해 유전으로도 전염된다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바늘꼬리병에 걸리면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초기에는 꼬리를 살짝 접고 심해지면 꼬리가 완전히 바늘처럼 뾰족해지기 때문에 쉽게 질병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에 발견율이 높으며 그 치료 또한 잘 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프라지퀀텔이라는 약이 최고입니다. 특히 초기에 프라지퀀텔로 치료하면 거의 100%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늘처럼 뾰족해지는 단계에 발견했다면 이 또한 치료는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바늘꼬리병의 초기 증상인 꼬리를 살짝 접는 현상이 스트레스나 수질이 안 좋을 때 일반적으로 꼬리나 지느러미를 접는 행위와 비슷해서 혼돈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 꼬리를 접어서 뾰족해지면 바늘꼬리지만 살짝 덜 펴는 정도의 지느러미라면 수질을 의심해봐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환수나 소금욕을 더불어 진행하기도 합니다. 바늘꼬리병의 치료 방법이 프라지퀀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약은 효과가 대단히 빠른 편이지만 엄청 독한 약인 것 같습니다. 먼저 냄새는 거의 농약의 냄새와 비슷하고 치료 시에 약한 개체는 약 때문에 죽기도 하니 무엇보다 정확한 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외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아닌
뇌부에 침투하는 내부 기생충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배를 홀쭉하게 말리우고 밥을 먹지 못하게 장기가 망가지게 하여 굶어 죽게 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애완동물 기생충약인 옴니코어산을 이용해서 치료하거나 매달 정기적으로 옴니코어산을 살포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곰팡이균에 의한 질병이 있습니다. 곰팡이균에 의한 질병은 대부분 2차 감염이 원인입니다. 세균에 의한 에로모나스 이후에 오거나 칼럼나리스 이후 상처가 있는 부분에 솜털처럼 달라붙는 현상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합병증과도 비슷해서 곰팡이성 질병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치료약으로는 메틸렌 블루를 이용해서 치료하거나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 치료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질병 자체가 세균성 질병 이후에 오는 2차 감염이니만큼 세균성 질병에 걸리지 않게 수질 관리와 여과력을 잘 컨트롤하여 질병이 발생하고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구피를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질병의 기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피의 질병은 이보다 훨씬 많지만 그 모든 것이 치료가 가능한 것도 또 잘 발생하는 질병도 아니니 이 정도 잘 생기는 병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공부하시어 예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수산질병관리사님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질병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산질병관리사님의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행복한 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